글요리서와 함께하는 글쓰기 공작소 반장선거 자기소개서 쓰기. 반장선거를 위한 자기소개는 일반적인 자기소개와는 좀 다릅니다. 그저 나를 알리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반장으로 뽑아달라고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. 약간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.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잘 쓸 수 있어요. 반장, 회장 선거에서 자기소개는 필수입니다. 그런데 강한 인상을 남겨야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죠. 새학년이 돼서 만난 친구가 일을 잘하는지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? 자기소개에서 거의 판가름이 납니다. 반장선거 자기소개도 뭘 쓰지 이런 것부터 고민할 게 아니라 왜 쓰지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. 자기소개 듣는 사람이 누구이고 뭘 듣고 싶어 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쓴다는 거예요.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, 그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이야기만 잘 할 수 있으면 게임은 끝납니다. 오늘 글도 이 목적에 맞는 것만 딱 써야 돼요. 나머지는 다 버려야 돼요. 자, 그럼 한 친구가 쓴 자기소개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제 이름은 박명수입니다. 저는 성수동 무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. 부모님과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. 여동생과 먹는 거로 다툴 때도 있지만 사이좋게 잘 지내는 편입니다. 저는 만화 그리기를 좋아합니다. 동화책에서 읽은 것을 만화로 그려 동네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잘 그렸다고 칭찬해 줍니다. 한 번은 생일 카드에 만화를 그려서 선물한 적이 있는데 친구가 아주 좋아했습니다. 만화가 꿈입니다. 재밌는 만화를 많이 그려서 유명한 만화 작가가 될 겁니다. 제가 반장이 되면 만화를 한 장씩 그려서 선물하겠습니다.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세요. 어때요? 잘 썼나요? 잘 모르겠다고요? 자,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이걸 듣고 반장으로 뽑아줄 수 있을까? 이 친구를 반장으로 뽑아주면 잘할까?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선생님은 이 친구한테 표를 안 줄 것 같아요. 내용에 정성은 있지만 목적과 맞지 않아요. 즉, 반장이 됐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질문에 뭐 이렇게 답이 떠오르질 않아요. 다음 친구 걸 한번 볼게요. 안녕하세요. 반장 후보 홍길동입니다.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. 무엇이 빠진 게 있는데 무엇일까요? 전 여기 후보로 나오기 전까지 부반장을 한 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. 부끄럽지만 처음에는 부반장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. 자, 그런데 선생님께서 학급 대표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듣고 달라졌습니다.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. 저의 성격은 꼼꼼한 편입니다. 학급에 필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챙길 수 있는 성격이라 생각합니다. 특히 여러분들의 생일을 꼭 챙기겠습니다. 이제 주의에 빠진 걸 찾았습니까? 저에 대한 믿음입니다. 저에게 믿음을 한번 주시면 실망하지 않도록 반을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. 이전 친구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. 자, 왜냐하면 듣는 사람에게 왜 자신이 반장이 되면 좋은지 잘 표현하고 있고요. 잘 주장하고 있습니다.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보라라고 한 부분도 아주 훌륭했어요. 내용 구성도 좋은데요.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면요. 첫째, 3등분으로 글이 잘 나눠져 있어요. 그리고 반장 선거라고 하는 목적에 맞게 사실과 이야기를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강력한 각오 한마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중요한 건 두 개의 내용이 중요한데요. 목적에 맞아야 된다는 거와 강력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이게 일반 자기소개서하고 반장 자기소개가 좀 다른 부분입니다. 자, 글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. 자, 이 글도 3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. 글은 3등분으로 나누면 내용을 파악하기 쉬워지고 다루기도 좋아져요. 안녕하세요. 반장 후보 홍길동입니다.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. 무엇이 빠진 게 있는데 무엇일까요? 하는 부분은 바로 관심을 끄는 한마디와 인사 부분입니다. 저는 여기 후보로 해서 시작해서 생일을 꼭 챙기겠다 하는 부분 있죠. 여기까지는 실제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인데, 자, 이 부분이 중간 부분입니다.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목적에 대한 이유, 즉 내가 반장 선거, 즉 반장 선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.
자,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에 빠진 것을 찾았습니까? 하고 고맙습니다라고 마무리되는 것. 자, 이 부분이 각오와 약속을 하는 부분입니다. 자, 이제 글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3등분으로 구분이 되겠죠. 글의 덩어리 파악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 안에 뭘 써야 되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. 처음 부분, 관심을 끄는 한마디는 친구들의 귀를 쫑긋하게 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. 그런데 일반적인 자기소개서에 비해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. 왜냐면 처음에 강한 인상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내용을 잘 듣질 않거든요. 그리고 말이 자기소개서이지 이건 연설하는 겁니다. 첫 한두 마디에 전체 인상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. 자, 방법을 알려줄게요. 신기하게 생각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하거나 아니면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는 겁니다. 중요한 거는 흥미가 생기고 궁금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자기소개에서 이 친구는 주위를 둘러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자, 뜬금없이 주위를 둘러보라고 하니까 궁금증이 생기겠죠. 자, 거기에다 또 뭘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. 자,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뭔가 찾는 것 같으면 딱 된 거예요. 중간 부분은 본격적인 자기소개 내용입니다. 쓸 수 있는 소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리하면 몇 개 되지 않아요. 성격, 경험, 관심, 흥미, 적성, 노력 중에서 두세 가지만 골랐습니다. 근데 꼭 신경 쓸 거는 내가 반장이 될 수 있는 이유, 이거에 맞는 것만 쓴다는 거예요. 필요 없는 건 쓸 필요가 없어요. 다 버려야 되죠. 친구들도 그런 건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.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 내용의 요령인 사실과 이야기를 번갈아 씁니다. 자,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소개 예를 같이 볼게요. 부반장을 한 경험, 꼼꼼한 성격, 이걸 가지고 반장이 되는데 필요한 이야기만 쓰고 있습니다. 그쵸? 자, 그리고 사실과 이야기를 번갈아 쓰는 이런 요령을 잘 적용하고 있어요. 저는 반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. 자, 이건 사실인데 선생님께 조언을 듣고 잘 이끌 수 있게 됐다는 경험을 연결하고 있죠. 자, 이 경험에 대한 얘기가 바로 반장이 되는데 내가 왜 적합한 사람이냐, 이런 얘기로 이런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. 그 다음 꼼꼼한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거를 학급일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있죠. 자, 그렇게 해서 자기는 반장 활동을 꼼꼼히 할 수 있다, 이런 인상을 심어줬어요. 자, 여기서 이야기 쓰는 요령을 하나 알려줄게요. 요령은 사실을 설명할 때 목적을 위해서 그 사실이 원래 꼭 필요했다,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자, 무슨 얘기냐면 내 반장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실들이 반장에 꼭 적합하다, 꼭 필요한 것이다, 이런 얘기를 곁들여 준다는 거예요. 자,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난 준비된 반장인 것처럼 들리겠죠. 끝부분은 각오와 약속을 쓰는데 듣는 사람에게 뽑힌 이후에 실행할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. 이런 것을 곡양이라고 그러죠. 공약. 날 뽑아주면 뭐뭐를 얻을 수 있다, 이런 기대를 심어주는 거죠. 자기소개 예에서는 생일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엔 각오를 썼는데 처음 부분에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면서 그걸 각오로 연결하고 있어요. 자, 이 부분이 아주 훌륭한 부분입니다. 자, 빠진 것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니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. 자,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. 자, 이런 인상이 바로 듣는 친구들한테 강하게 기억이 되겠죠. 자,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. 반장 선거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요령 3가지, 3등분으로 나누어 쓴다. 이건 늘 중요합니다. 자기소개 내용은 선거 목적에 맞는 두세 가지만 골라서 사실과 이야기를 쓴다. 그런데 이야기를 쓸 때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반장 선거, 반장이 되어야 될 이유와 잘 연결해야 된다 그랬죠. 자,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강력한 각오 한마디. 자, 그러면 다음에 실습편에서 실습을 하면서 이 내용을 잘 적용해 보겠습니다.